재무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나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벗고 나선 것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고질적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피해가 되다, 말레이시아의 강제노동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리스크가 강제노동 이슈인데, 강제노동 이슈가 국가경제, 즉 재무적 영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을 다루면서 ESG가 기존에는 환경 중심으로 다뤄졌다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셜, 사회적 영역과 지배구조 영역도 중요하게 다뤄지게 됐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의 ATA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한 번 더 논의를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부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하청업체 ATA가 인권 침해 등으로 거대 원청인, 여러분들 아시는 다이슨 아시죠? 다이슨의 이제 하청업체인데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한 달 전에. 로이터 따르면은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와 ATA가 협력해서 ESG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ATA는 지난 12월에 강제 노동과 또 노동시간 미준수 문제로 6월 1일부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도 나서서 노동당국 통해서 진상조사 실시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의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요.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검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ATA 같은 경우에는 노동감사를 위해서 직원을 지도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를 취했고, 또 인권위로부터 제공받은 개선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근로자를 위한 이 고충 처리 채널,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수수료를 받고 일자리 알선한 브로커 해고, 공급망 부분 해결했다고 했고요. 또 직원을 위한 의료 클리닉 운영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슈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EU에서도 환경 분류체계, EU 텍소노미에 이어서 EU가 사회 부분에 대해서 소셜 텍소노미도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 외에도 EU 국가 사이에서도 인권 실사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 제도에서도 이렇게 고충 처리 채널이 라든지 그런 공급망 관리, 문제 해결 부분이죠. 그리고 뭐 의료 클리닉 운영,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단계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ATA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이고요. 노동당국은 이제 ATA에 4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ATA는 모든 위반 혐의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고소를 취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ATA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뭐 전에 세계 최대 장갑 제조업체인 텁글러브, 그리고 뭐 사인다비 같은 파뮤 생산업체 같은 7개 기업이 강제노동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 텁글러브 내용 같은 경우 제가 임팩트온 와가지고 처음 쓴 기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기도 한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이게 왜 고질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은 인권과 ESG에 이제 관심이 높아졌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소셜 문제가 굉장한 리스크로 영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텁글러브의 예를 보면은 여기가 세계 최대 의료용 장갑, 라텍스 장갑 만드는 업체입니다. 여기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공장에서 2,5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80% 이상이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 굉장하죠. 지금 2,500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 회사 공장에서. 왜 걸렸나 원인을 봤더니만, 비좁은 숙소가 좁은 데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고 12시간 2교대로 주 6일간 같이 이렇게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염, 감염이 더 많이 확산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블랙락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사 재선임 반대표도 던졌고, 또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 업체가 홍콩 시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이 노동 혐의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상장도 좌절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파뮤 농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도 인권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7곳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말레이시아 파모일 생산 1위 업체
사임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최강국경 보호국에서 수입 전면 금지 조치 한 적 있고요. 여기도 이제 성폭력, 육체폭력 이런 이동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 같은 인권 유린에 노출되었다 이런 증거를 이제 최강보호국이 확보를 하면서 금지 대상에 오른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노동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봤더니만 일단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태국,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아세안 영내에서 최대 노동력 수입국입니다. 특히나 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같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가 발전해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주 노동자가 약 200만 명, 전체 노동력의 한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거의 배가 됩니다. 400만 명 정도. 그 전에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이주 노동력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니까 노동력 절감, 즉 상품 비용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눈을 감았던 것인데 지금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적으로 가격은 떨어뜨려도 이제 물건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에 재무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나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벗고 나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인권 문제, 이제 노동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지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지표. 근데 그 ILO에서 얘기하는 그런 규정을 넘어서는 말레이시아의 노동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60시간 이상 노동시간 허용과 뭐 휴식일의 노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 6일 근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2030년까지 강제노동 관행을 없애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고 나선 겁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윤리적 무역 컨설팅 업체 임팩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강제노동 문제 상징이 됐다.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이게 리스크가 더 이슈화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관리사, 사모펀드 회사 같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거 리스크가 커지니까 투자하는데 점점 더 꺼려지겠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피치 레이팅스 지속가능금융 네카치케 오비 국장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집행력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고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는 또 기업의 몫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기업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활동가 분들도 여기에 민감하게 발등하셨겠죠. 말레이시아 내 이주 노동자의 권리회복연합 라니 라시아 활동가가 수출 의존도가 70%인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의 다른 저임금 경제와 경쟁하기 위해 임금을 막고 있다. 상승을 막고 있다. 신기하게도 공급망에서 임금 억제,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노동의 착취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지표로 등재되지 않고 미국 CBP에 의해 소집되지 않는다며 말레이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은 글로벌 대형 브랜드의 초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예 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쥐어짜내지고 있다. 즉 무엇이냐? 선진국들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업의 1차적인 책임이지만 이들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선진국들이 또 2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권 강제노동 이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한국에도 많은 이주민 노동자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사회 소셜 리스크 부분에서도 임팩트가 점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가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